예, 우리가 이제 마이바티스와 오라클과 마이바티스 연동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해볼 텐데요. 회원 정보 관리하는 예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이제 좀 이따 만들 거고요. 테이블을 먼저 멤버라는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오라클에 들어가서 오라클에 접속해가지고 멤버 테이블을 만들고요. 거기에 테스트를 위해서 계정을 하나 만들고 커밋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스프링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고요. 네, 거기다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레코드, 테스트용으로 레코드를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네, 멤버 테이블 확인해 보시고 잘 들어갔으면 커밋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멤버 테이블,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회원가입 날짜. 회원가입 날짜는 기본적으로 시스 데이트에서 현재 날짜가 들어가게 했고요. 네, 이렇게 입력을 시켰어요. 날짜 빼고 나머지 4개 집어넣었죠. 예, 그랬더니 셀렉트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날짜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에 커밋까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회원 관리는 전체적으로 회원 목록을 화면에 출력하고 추가, 수정, 삭제 기능, 기본적인 기능만 가지고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거를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연동해서 해보겠다는 거죠.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먼저 컨트롤러는 멤버 컨트롤러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MVC 패턴인데요. 모델 쪽에는 멤버 DAO도 클래스인데, 여기를 인터페이스와 구현 클래스로 두 개로 나누려고요. 그리고 DTO 정보를 저장하는 클래스 DTO, 마이바티스의 SQL 명령어가 저장이 되는 SQL 매퍼 파일, 뷰는 출력 파일은 회원 목록을 출력하는 페이지, 또 새로운 회원 신규 등록하는 페이지, 또 정보를 보는 페이지, 상세 정보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3개 만들 거고요. 모델 쪽에는 클래스 3개와 매퍼 1개, 그리고 중간에 이 서비스라는 단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서비스 단은 컨트롤러랑 이제 모델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사실 뭐 실무에서도 보면 서비스 단을 쓰는 프로젝트가 있고 또 안 쓰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굳이 사실 안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서비스는 하나인데 그 모델 메서드가 여러 개인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트랜잭션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는 이 서비스 단을 많이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MVC인데 컨트롤러랑 모델 사이에 서비스 단이 추가된 형태란 얘기죠. 그리고 모델 쪽도 DAO에서 모든 메서드 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임플리먼트에서 쓰는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모델 쪽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패키지는 model.dto인데요. 이게 com.example.spring01은 앞에 항상 들어가고, 그 뒤에 model.dto 패키지를 만들어서 DTO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거기에 우리 테이블에서 선언한 필드들 선언을 하고, 이 날짜 같은 경우는
데이트 java.util.date 타입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getter, setter, 기본 생성자, toString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패키지를 먼저 만드시는데, 자, 지난번에 model.dto 패키지까지 만들어 놨었군요. 참. 네, 거기다가 new class member dto, 네, 그리고 변수들을 정의하겠습니다. 데이트 타입은 네, 그리고 getter, setter, 기본 생성자 toString. 네, 우리가 먼저 모델 쪽을 만들어 놓을 텐데요. 7번에 보시면 DAO가 있습니다. 예, model.dao 패키지 만들고요. 거기다가 member DAO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예, 코드를 처음부터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에 이런 메서드들을 쭉 만들어 놓고 구현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패키지 추가할게요. com.example.spring 공기는 지우지 마세요. 항상 놔두시고, model.dao 패키지 만들고, 거기다가 그럼 model.dao 패키지가 비어 있어요. new interface member dao. 네, 인터페이스니까 메서드 선언만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member DAO, 예, model.dao 패키지에 인터페이스, 예, 클래스를 여기다 다 한꺼번에 구현하지 않고 인터페이스 만들고 이걸 구현하는 식으로, 그럼 좀 약간 또 확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멤버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클래스를 만들겠는데요. 자, 현재 패키지에서요, model.dao 패키지에서, 자, 지금 여기서 new를 하는데 클래스를 누르시고요. 예,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member DAO, 예, 구형 클래스니까 implement의 약자인 IMPL을 쓸게요. I는 대문자, IMPL하고 여기서 바로 엔터 치지 마시고요. 자, 인터페이스가 나오죠. 밑에 인터페이스에 add 누르고 member DAO를 찾으세요. 예, 그럼 member DAO가 찾아지고 누르면, 자, 이 패키지하고 클래스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 클래스는 이 member DAO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다. 이렇게 한 다음에 피니시를 해요. 그러면 기본 코딩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었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스프링에서는 우리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모델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클래스들을 우리가 직접 관리해도 되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한테 객체 관리를 맡겨버리는 게 개발할 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노테이션을 꼭 붙여주세요.
리파지터리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현재 클래스가 서버가 올라올 때 이 클래스를 자동으로 메모리에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이거를 호출할 때 new를 하지 않아도 이미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inject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이면은 쉽게 처리가 돼요. 우리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서버가 올라올 때 자동으로 올라온다고 그랬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 DAO 같은 경우도 자, 이것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마이바티스를 이제 호출할 텐데 먼저 로깅을 위한 코드를 작성하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전체 코드를 다 짜지 않고 리스트 관련된 것만 짜겠습니다. 이 코드예요. 지금 여기 8번 여기인데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만 짤 거거든요. 여기까지. SQL 세션하고 멤버 리스트까지만 짤 텐데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리파지터리 어노테이션. 자, 이게 없으면 이 어노테이션이 안 붙으면 이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new하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객체를 만들고 또 소멸시키고 이제 관리한 객체 관리를 우리가 개발자가 다 원래 관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리파지터리라고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이건 스프링에서 관리하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 스프링에서 알아서 만들어주고 알아서 없애주고 언제 만드냐면 서버가 올라올 때 스타트업 될 때 이 클래스가 객체가 메모리에 자동으로 올라오고요 바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DAO를 구현한 클래스고요. 이건 로깅을 하기 위한 코드고 예,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 결국 마이바티스를 여기서 호출하려고 하는데 자, 지난번에 했던 코드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 코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JSP로 짰던 코드예요. 게시판 코드였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SQL 세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때 마이바티스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직접 짰었어요. 이런 클래스를 만들었었고요. 이런 클래스를 또 싱글톤 패턴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SQL 맵 config.xml을 설정 파일을 읽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SQL 세션 팩토리라는 걸 만들어서 팩토리를 리턴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팩토리잖아요. SQL 세션 팩토리에서 세션을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SQL 세션 객체를 직접 만들었죠.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네,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SQL 세션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준 객체를 그냥 연결해서 썼단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존관계를 주입한다고 그랬죠. 자, 이 클래스는요 SQL 세션, 즉 마이바티스에서 제공하는 SQL 세션이라는 클래스에 종속이 돼 있어요. 왜? 그게 그 기능이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다 바뀌니까요. 지금 다 마이바티스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바티스 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가 바뀌었다 그럼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의존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직접 짜지 않고 이걸 한 줄로 그냥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원래 아무 말도 없으면 뭐예요? 원래는 널이죠. 이 코드가 없으면 이건 널입니다. 널이라서 원래는 이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게 있잖아요. 어노테이션 인젝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때 연결이 되는데 자, 그럼 이 SQL 세션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자, 우리 설정 파일 중에 보면 설정 파일에 보시면
스프링에 돌아가 보시면 root context.xml이 있거든요. root context.xml을 열어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맨 아래쪽에 와보세요. 거기 뭐가 있냐면 SQL 세션이란 빈의 아이디가 있죠. 예, 여기 SQL 세션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겁니다. SQL 세션. 예, 그럼 이 SQL 세션이라는 게 타입이 뭐예요? SQL 세션 템플릿이라는 거죠. 예, SQL 세션 템플릿이라는 걸 이용해서 SQL 세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얘를 이용해서 원래는 SQL 세션을 만들어주는 코딩을 우리가 직접 썼어야 됐는데 스프링이 올라올 때 이게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코드를 하지 않고 이렇게만 짜도 바로 마이바티스를 호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호출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네임스페이스 작성할 겁니다. 아이디. 그래서 리스트가 바로 넘어와서 곧바로 전달되고, 또 좋은 점이 이거는 자동으로 커밋이 되고요. 자동으로 닫혀요. 또 클로즈. 전에처럼 클로즈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클로즈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오히려 지금 에러가 나요. 클로즈를 하려고 그러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하라고 해놓고 왜 수동으로 하냐고 에러가 나요. 클로즈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네. 그리고 지금 셀렉트는 클로즈를 해야 되고, 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커밋이라는 게 있었죠. 이따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커밋이 필요 없어요. 자, 셀렉트가 아니면 또 커밋도 해야 되고, 원래 커밋하고 닫아주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가 다 자동으로 돼요. 자, 아까 루트 컨텍스트에 가보면 거기에서 어떤 작업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디스트로이 메서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클리어 캣이라고 되어 있고, 또 물론 이제 이게 여기는 데이터 소스를 이걸로 썼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 보면요, 아파치 같은 경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디스트로이 메소드에 클로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클로즈를 오토로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처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클로즈를 하거나 커밋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바티스 매퍼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매퍼는 어디다 써야 되냐면 이 설정 파일이 중요하죠. 여기 써야 돼요. 이 디렉토리 지정했잖아요. 물론 이거 바꿀 수도 있는데, 자, 클래스 패스는 src를 말하고요. 매퍼스 디렉토리 밑에다가 디렉토리 구조는 상관없는데 끝나는 파일에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mapper.xml이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 파일 네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런 규칙으로 만들어진 파일들을 처음에 쭉 읽어드려요.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면 자바 리소스에 src 메인에 리소스가 있고요. 거기 매퍼스가 있고 샘플 매퍼가 있죠. 이거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샘플 매퍼를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름을 앞에 멤버 매퍼라고 할게요. 자, 이 스타일이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자,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mapper.xml은 그렇게 끝나야 돼요. 그 앞에 건 상관이 없어요. 그 뒤에 건 건드리지 않겠고요. 앞에 것만 이름을 좀 바꿔서 쓸게요. 물론 디렉토리를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멤버 mapper.xml 이렇게 하고, 그러면 멤버 mapper xml 생기거든요. 자, 거기를 여시고 제일 먼저 네임스페이스를 고치세요. 자, 네임스페이스는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멤버라고 하겠고요. 자, 셀렉트 태그를 작성할게요. 예, 이런 식으로 SQL 매퍼를 작성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중복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자, ID가 중요하죠. 코드, 아까
DAO에서 이게 앞에가 네임스페이스고 뒤에가 아이디죠. 철자 주의하세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리고 리절트 타입이 중요하죠. 이 쿼리가 실행이 돼서 쿼리에 세미콜론 찍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쿼리가 실행되면 각각의 그 레코드의 자료형이 있죠. 자료형이 이겁니다. 이게 너무 길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돼요. 이게 틀려버리면 저장이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com.example.spring01 너무 길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코드에 보면 뭐가 있냐면 리소스 디렉토리에 보면 mybatis config.xm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거기를 열어서 이 알리아스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원래 풀 경로이고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이렇게 줄임말을 작성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길게 쓰지 않고 줄임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mybatis config.xml mybatis config.xml 열어보면 이건 비어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mybatis config.xml 파일에다가 이렇게 알리아스를 설정해 놨어요. 타입이 원래 경로, 풀 경로가 되겠고요. 이거를 너무 기니까 짧게 멤버 DTO 이렇게 줄임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우리 맵퍼에 가서 이제 이렇게 길게 쓰지 않고요,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이거 있죠? 이 이름을 쓸 수가 있게 돼요. 여기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멤버 DTO라는 것이 아까 mybatis config에 가보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이걸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어차피 양쪽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고 또 여기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불편하시더라도 길게 쭉 적어 놓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죠. 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고 일단 모델 쪽은 끝났습니다. 모델 쪽은 작업이 됐고 이제 다시 컨트롤러 가고 또 서비스 단위라는 거 만들고 페이지를 만들고 이렇게 좀 작업을 더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모델 쪽을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라는 또 계층을 만들어 볼게요. 처음 이제 우리 서비스라는 계층을 만들어 보는데요. 서비스라는 패키지 com.example.spring01 밑에 서비스 패키지 만들고 멤버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메서드는 거의 비슷하죠. DAO 가만히 보면 이 서비스나 DAO나 별 차이가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굳이 서비스 단위 필요한가, 이거는 개발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필요 없다, 또 어떤 분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 서비스 단을 많이들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고요. 근데 약간씩 코드가 틀려지고 굳이 서비스 단이 없어도 작동은 잘 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설계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멤버 서비스 인터페이스 만들고 또 멤버 서비스 인풀 클래스 만들고 서비스에서 DAO로 호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거예요. 예, 먼저 패키지를 만드시는데 예, com.example.spring02 밑에 new 패키지입니다. 앞에 거 그대로 놔두시고 .service 서비스에다가 new 인터페이스입니다. 멤버 서비스. 예, 거기다가 메서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예, 안에 내용은 똑같죠? 아까 DAO, 멤버 DAO 인터페이스 만들 때랑 똑같은 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거의 똑같이 갈 때가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좀 다르게 갈 때도 있어요. 예, 서비스 인터페이스 만들었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들죠. new 클래스고요. 자, 끝에 impl 붙이면 되거든요. 멤버 서비스 대문자 i로 시작하는 impl 임플리먼트의 약자로요. impl 바로 피니시 하지 마시고요. 아까처럼 인터페이스를 추가해야죠. add member service 네, 이렇게 선택하시고 피니시 하면 기본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우리 스프링에서는요, 컨트롤러, 모델, 서비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할 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다 만들어주고 갖다 쓰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어노테이션을 항상 붙여주세요. 자주 실수하십니다. 컨트롤러에 보면 우리가 이거 붙였죠? 네, 컨트롤러다. 그 다음에 아까 DAO에 보면 이거 붙였죠? 리파지터리. 모델엔 이거 많이 붙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는 또 뭘 붙이냐면 서비스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네, 이걸 붙입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라는 말 붙이면 이 클래스는 스프링에서 지원하는 스프링에서 서버가 올라올 때 자동으로 메모리에 올려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서비스라는 어노테이션을 꼭 붙이세요.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인플에는 항상 어노테이션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수업할 때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게 없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자, 원래 지금 DAO의 멤버 리스트 메서드를 호출할 거거든요. 그러면 목록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쓰면 에러 나죠. 원래 어떻게 써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해야 멤버 DAO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그것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스프링에서는 객체 관리를 누가 한다고요? 중요한 객체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맡긴다고 그랬죠? 왜? 개발자는 코딩에 집중할 수 있게 시스템에서 해줄 테니까 코딩에만 집중하세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들지 말고, 그리고 객체를 만들면 또 소멸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짜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네, 멤버 DAO 객체를 스프링 컨테이너라고 해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돌아가고 있는 스프링 컨테이너. 네, 서버가 올라오면 이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생성한, 자, 언제 생성합니까? 이런 어노테이션들이 붙어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서버가 올라올 때 다 컴파일 하면서 다 올려놔요. 메모리 다 올려놓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젝트 하면 이미 만들어진 멤버 DAO를 주소를 보내준단 말이죠. 그러면 널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목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좀 복잡하신데 이번에 이제 컨트롤러로 이제 갈게요. 멤버 컨트롤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멤버 컨트롤러에 가서 new 클래스고요. 멤버 컨트롤러. 예, 컨트롤러 패키지의 멤버 컨트롤러고요. 자, 이번에 이제 이런 코드가 들어가요.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꼭 붙여야 되고요. 또 서비스로 호출할 거예요. 멤버 서비스를 인젝트 시킬 거고, 그래서 목록을 이렇게 출력을 시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컨트롤러. 현재 클래스가 컨트롤러예요.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꼭 붙여야 됩니다. 현재 클래스, 그렇게 해야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어야 서버가 올라올 때 다 메모리 올라오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뉴를 다 해야 됩니다. 코딩을 다 해야 됩니다. 코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예, 로깅을 위한 코드고, 자, 이 부분이요. 자, 지금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노출하고, 서비스는 DAO를 노출하고, DAO에서는 마이바티스의 매퍼를 노출합니다. 그럼 컨트롤러에서는 결과를 딱 받으면 최종적으로 JSP 페이지로 뷰로 넘겨서 출력을 시킵니다. MVC 패턴이죠. 네. 그래서 서비스 코드를 직접 짜지 않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짜야 되죠.
여기가 없다면 이렇게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다 서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인젝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list.do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서비스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DAO 쪽 호출을 해서 목록에 넘어온단 말이에요. 잘 넘어왔는지 로깅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예, 그렇게 하고 넘겨서 출력을 시켜야 되니까 저장을 시켜야죠. 모델에다가 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member underbar list.jsp로 넘겨서 출력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 페이지만 작성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뷰즈로 내려가시죠. src의 메인에 웹 app에 이렇게 있죠. 뷰즈 밑에 멤버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폴더. 자, 만들고 거기에 member underbar list.jsp요. member. 예, 그래서 회원 목록을 출력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예, 여기는 회원 등록 페이지로 갈 거고요. 근데 이것도 JSP로 바로 가면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반복문에서 컨트롤러에서 아까 이게 변수명이라고 그랬죠? 예, 리스트, 이게 변수명이에요. 받는 페이지에서 달러 리스트 변수,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넘어온 변수입니다. 이게 어레이 리스트거든요. 그럼 하나씩 반복해서 한 건씩 가져와서 출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똑같아요. JSP 쪽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클릭하면 view.do로 넘길 거고요. 자, 여기는 이메일 주소, 날짜. 그래서 화면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날짜가 이렇게 나오니까 포맷 태그를 이용해서 이 형식으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요. 네, 포맷 태그 이용해서 포맷 데이트, 이게 값이죠. 값을 이런 패턴으로 표시하세요. 해보니까 날짜가, 네,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시켰는데, 자, 이제 회원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자, 회원 등록으로 등록 페이지 누르면 이제 멤버의 밑에 write.jsp로 갈 텐데, write.jsp를 이런 형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회원 등록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정보 등록. 네,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예, 멤버의 insert.do로 넘어가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리스트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JSP 페이지로 직접 링크가 안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페이지를 다 정상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르면 이렇게 찾을 수가 없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저 JSP 페이지가 어디 들어있어요? 웹-inf 안에 들어있죠? 접근이 안 돼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페이지를요, 이 write.jsp를 지금 웹-inf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웹 app 바깥에, 그러니까 웹 app 쪽에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 웹-inf 속이 아니라 이 웹 app 바로 밑에 있었다면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멤버 디렉토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멤버 디렉토리 만들고 거기에 얘를 집어넣고, 근데 이게 인클루드가 없어서 그런데 밑에 인클루드도 한번 카피를 해볼게요. 카피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예, 이런 형식으로 했다면 우리 전에 하던 스타일이 이런 거잖아요. JSP 공부할 때 웹 컨텐트 밑에다가 쭉 만들었죠. 그때는 웹-inf에다 집어넣은 적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링크가 돼요. 네, 여기서 등록하면 페이지로 간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웹-inf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은 웹-inf 속에 우리가 다 집어넣는 스타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네, 그 방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경유해서 가는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JSP 끝에 쓰지 않고 write.do라고 해주세요. 자,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로 갑니다. 자, 멤버 컨트롤러에서 메인이 아니라 멤버 컨트롤러예요. 네, 멤버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list.do가 있었는데 메서드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멤버 슬래시 write.do 요청을 하면 멤버 디렉토리에 write.jsp로 넘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항상 불편하시더라도 컨트롤러를 경유해서 가는 방식으로 짜셔야 돼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바로 JSP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달이 건너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JSP를 직접 링크하면 편리한 점도 있지만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되면 로그를 남기거나 저장하거나 이럴 때도 좋아요. 이 안에서 뭔가 좀 처리를 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를 거쳐서 갔더라 이런 것도 저장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이제 그 버튼 눌렀을 때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컨트롤러 갔다가 페이지에 넘어온 거죠. 주소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주소 보면 write.do로 돼 있어요. JSP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용을 다 채운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게 서버로 넘어가서 저장이 될 텐데, 우선 아까 write.jsp를 볼게요. 그리고 insert.do라는 액션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코드를 미리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컨트롤러에 insert.do를 만들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포스트 방식으로 폼의 데이터를 싹 넘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넘기면 request.get 파라미터로 일일이 받았었죠. 근데 이 스프링에서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자료용 적어서 DTO 클래스 잡고 저 DTO 안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쌓여요. 아주 편리하죠. request.get 파라미터 코드 생략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여기서 이제 서비스와 DAO를 경유해서, 자, 우리가 작업을 여러 군데 해야 돼요. 매퍼, 멤버 DAO, DAO 인플, 멤버 서비스 인플, 그 다음에 여기 작성하고 이렇게까지 해야지 하나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미리 한번 보시면 여기서 서비스를 경유해서 DAO를 경유해서 SQL 호출하죠. 그럼 거기서 이런 인서트 쿼리가 호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해보죠. 매퍼부터 해서 거꾸로 올라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멤버 매퍼를 열어주세요.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id가 insert member인 태그를 만들었고요.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여기서 잘 실행이 됐던 코드죠.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뒤에 세미콜론 지웠고요. 얘네들을 다 변수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있는데 이런 변수들은 샵 변수들은 DTO에 적어 놓았던 변수명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연결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DAO를 작성할게요. 멤버 DAO 인플이요. DAO 인플에서 인서트 메서드가 이미 다 작성되어 있잖아요. 호출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DAO 인플에서는 SQL 세션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곧바로 인서트를 하는데 앞에가 네임스페이스고 뒤에가 id죠. 그리고 이게 변수 값입니다. 여기 안에 레코드 정보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커밋과 클로저는 자동으로 되니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뺐어요. 아주 간단하죠. 한 줄로 그냥 끝나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인플로 가세요. 서비스 인플, 멤버 서비스 인플입니다. 자, 서비스 인플에서 또 여기를 작성해 주면 되겠네요. DAO를 이용해서 호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됐고 이제 모델하고 서비스 끝났죠.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로 갑니다. 컨트롤러에서 이제 메서드를 하나 추가할게요. 예. 그래서 폼에서 우리가 write.jsp에서 내용을 다 채운 다음에 확인 누르면 insert 좀 들어가죠. 이게 여기로 온 거고요. 자, 이쪽으로 왔는데 문제는 값이죠.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전에 받았었냐면 보통 이런 스타일로 많이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름이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많이 했었죠. 네, 이런 스타일로 지금 변수가 4개가 더 들어야, 3개가 더 들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 리퀘스트 객체가 원래는 타입이 뭐냐면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예요.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이런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겠고 그냥 간단하게 자료형만 잘 적어놓으면 맞춰놓으면 대신에 이 DTO 안에 들어있는 변수명하고 폼에서 적은 변수명이 일치해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맞잖아요. DTO랑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통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테이블의 필드명, DTO의 변수명, 또 폼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 얘네들 똑같아야 돼요. 태그들, 이름들. 그러면 값이 저장이 되는데 앞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모델 애트리뷰시라는 어노테이션이 들어가요. 원래. 그러니까 이 멤버 DTO는 어떤 변수냐면 폼에서 넘어오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다. 이렇게 이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면 좀 더 가독성이 향상됩니다. 근데 안 붙여도 됩니다. 이게 붙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자동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자, 이 스프링은 이렇게 생략된 게 많아요.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처리가 다 돼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어렵죠. 자, 여기 들어가 있고, 네, 인서트가 되는 거죠.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록 갱신해야 되니까 리스트로 다시 가야 되죠. 그래서 리다이렉트를 안 붙이면은 포워드가 돼요. 주소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목록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글을 써볼게요. 회원 추가 계정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아이디가 중복되면 안 됩니다. 없는 사람으로 해주세요. 이메일. 네. 네, 잘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상세 화면 보기로 들어갈 텐데요. 뷰.do 아까 우리 리스트 멤버 리스트 JSP에 보면 뷰.do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겟방식으로 넘기게 되고요. 뷰.do 여기서 컨트롤 해보면 이렇게 뷰.do 액션을 만들 거고요. 자, 무슨 아이디? 자, 이제 아까 한꺼번에 폼의 전체의 값을 다 담을 때는 모델 애트리뷰트라는 거 썼었죠. 예, 모델 애트리뷰트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폼의 전체 데이터. 예, 폼의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형 어노테이션이죠. 말하자면 DTO, 모델 클래스. 예, 전체 아까 뭐 이름 멤버 DTO로 전체를 담았잖아요. 그럴 때는 모델 애트리뷰트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폼의 개별값. 네, 폼의 개별값을 저장할 때는 리퀘스트 파람이에요. 네,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유저 아이디 하나만 필요하니까 이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걸 사용할 거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아이디 넘어올 거고, 그래서 조회를 해서 뷰 멤버라는 메서드를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받아서 뷰 페이지로 넘길 거고요. 그럼 뷰 메서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날짜 지워지지 않도록 처리하는 부분이 또 들어갈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select 1, 레코드 한 개이기 때문에 select 1이 들어가고, SQL 코드는 이겁니다. ID에 해당되는 자료형을 받아가지고 리턴해주는 코드. 그리고 JSP 페이지를 보면은 이건데, 회원 정보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시켜주는 코드가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JSP 페이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좀 이제 세분화되고 스타일이 좀 달라졌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역시 이번에도 거꾸로 매퍼부터 시작해서 DAO, 또 서비스, 컨트롤러, 마지막에 JSP 이렇게 출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ID에 해당되는 레코드를 리턴하는 거죠. 이거 아까 알리아스 지정을 했었죠. 우리가 마이바티스 컨피그에 보면 이게 원래 길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짧게 멤버 DTO라는 알리아스를 만들어 놨었죠. 그걸 여기다가 적은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호출하는 DAO 인풀에 가서 코드를 작성할게요. 여기 뷰 멤버 메서드 찾으시고요. 아이디가 넘어오면 레코드가 한 개거든요. 한 개니까 select 1, 두 개 이상이면 select list, 한 개니까 select 1이고요. namespace.id, 방금 작성했던 이 태그, id가 넘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유저 id가 여기서 넘어오는 거죠. 얘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레코드 하나가, 이게 DTO예요, 타입이. 그래서 바로 그냥 리턴 시키기 위해서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되긴 되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코드인데, 뭐 굳이 뭐 가공을 할 거 아니면, 저 변수를 받아서 뭔가 좀 작업을 할 거 아니면 저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바로 그냥 받아서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했고요. 서비스로 가시죠. 서비스 인풀, 멤버 서비스 인풀에도 저 뷰 멤버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DAO에서 뷰 멤버 호출해서 DTO가 넘어가겠죠? 그걸 다시 넘겨요. 컨트롤러, 이제 컨트롤러에서 마지막으로 받아서 JSP로 넘기는 거가 필요합니다. 자, 컨트롤러에서 매핑을 메서드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자, 우리가 리스트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뷰.do 물음표, 이게 변수죠. 이 이름으로 뭔가 넘어올 거예요. 그럼 이 이름하고 똑같이 여기다가 똑같이 적었죠. 이름이 같아야 돼요, 양쪽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가 뭐 김이다. 그럼 이 값이 여기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건 지금처럼 겟방식으로 넘어온 값이라든지 폼에서 넘어온 한 개의 변수 빼도 돼요. 빼도 되고 붙여도 되고요. 붙이는 게 좀 가독성이 좀 좋겠죠. 이게 단독 변수가 아니라 이거는 앞에서 뭔가 넘어온 값이다, 전달되어진 값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멤버 서비스에 뷰 멤버 호출 아이디를 넘겨주면 DTO가 넘어오죠. 해당되는 값이. 그거를 변수명 저장, 모델에 저장시키고 뷰.jsp로 넘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을 해야 되겠네요. 뷰의 멤버 디렉토리에 뷰.jsp요.
예, 그래서 회원 목록에서 아이디 이름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회원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JSP 페이지 보면 폼이고요. 예, 그 기본적으로 우리 rai.jsp랑 비슷한데요. 값이 채워져 있죠. 예, 채워져 있고 아이디는 수정하면 안 되니까 리드 온리 편집 못하게 막았고요. 비밀번호는 그 수정 삭제할 때 체크할 거예요.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했으면 수정 삭제를 해주고 틀리면 되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빼놨고 이름, 이메일 주소, 가입 날짜. 뭐 가입 날짜는 변경할 게 아니니까 표시만 하는 거죠. 태그 안에 주진 않았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수정 버튼, 삭제 버튼 누르고 비번이 틀리면 되돌아와서 여기 메시지를 출력시킬 거예요. 네, 그리고 수정 버튼 누르면 샵이 아이디죠. 아이디가 btn 업데이트인 태그 누르면 업데이트.to로 넘길 거고요. 아이디가 btn 딜리트인 태그 누르면 한번 물어보고 확인 버튼 누르면 딜리트.to로 넘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클릭한 아이디에 해당되는 정보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아직 수정 삭제는 안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수정 작업부터 해볼 텐데요. 수정을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테이블에 원래 있었던 처음에 최초의 비밀번호랑 사용자가 입력한 게 맞으면 그거 체크를 먼저 할게요. 맞으면 수정, 틀리면 되돌려 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코드를 미리 잠깐 보시면 일단 update.to로 보낼 건데요. 자, update.to로 보내면 update.to에서 비밀번호를 체크를 이렇게 할 거예요. 모델 애트리뷰트로 값을 다 받은 다음에 폼의 값을 다 받은 다음에 이 체크 pw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비밀번호가 맞는지 비밀번호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랑 테이블에 있는 게 맞는 게 있는 게 테이블에 있는 거랑 사용자가 방금 입력한 거랑 맞는지 체크해주는 true false 리턴해주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 DAU를 거쳐 서비스와 DAU를 거쳐서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DAU인데요. 앞에가 ID고 뒤에가 비밀번호예요. 값이 두 개니까 해시 맵으로 담아가지고 보낼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레코드가 한 개가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할 겁니다. SQL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비밀번호가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는 로직 먼저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정 삭제를 할게요. 매퍼, 멤버 매퍼입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체크 PW고요. 사용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어서 그런 레코드가 있으면 1이고 틀리면 0겠죠. 숫자가 넘어가니까 리졸트 타입의 int입니다. 자, 이 쿼리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우리 SQL 디벨로퍼에 와서 이거 해볼게요. 자, 변수를 이제 직접 처리해야죠.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김이고 비밀번호가 1, 2, 3, 4인 레코드가 있나요? 네, 한 개 있대요. 맞는 거죠? 지금 보면 자, 저런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카운트 쿼리를 지금 날렸으니까. 근데 아이디가 김이고 비밀번호가 뭐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네, 이 쿼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넣어서 맞으면 1, 틀리면 0 이게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쿼리가 지금 여기서 실행이 된 쿼리입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맞으면 1, 틀리면 0이 넘어가거든요. DAO 인풀에서 작성할게요. 여기거든요. 자, 우리가 미리 인터페이스랑 메서드 미리 다 만들어 놓으니까 편하죠. 거기다 채워넣기만 하면 되죠.
자, 여기다 작성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랑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받아서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매퍼에다가 SQL에다가 보내주는 거죠. 네임스페이스가 멤버고 아이디가 체크 pwd인 태그에다가 여기다 넘긴 거죠. 그럼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넘어가는데 값을 2개 이상을 보내줘야 돼요. 그럴 때는 맵으로 묶어야 된다고 했죠. 또는 DTO에다가 담아서 보내든지요. 해시맵에다가 담아서 묶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1 아니면 0이라는 값이 되돌아오겠죠. 그래서 넘어온 값이 카운트 변수에는 1 아니면 0이 들어있어요. 1이면 맞는 거고 0이면 틀린 거죠. 그래서 1이면 true, 0이면 기존 값 false 해서 true 아니면 false 값이 넘어가게 되죠. 자, 됐습니다. 그럼 여기 끝났고 서비스 인풀이요. 서비스 인풀에서 방금 저 DAO 메서드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자, 서비스 인풀입니다. 서비스 인풀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아서 그대로 DAO에 전달해 줬죠? 네.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 가볼게요. 컨트롤러에서 또, 자,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view.jsp에서 수정 버튼 누르면 update.do로 가잖아요. 이 작업, 이제 컨트롤러에 update.do를 만들려고요. 컨트롤러에 네, 업데이트 좀 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아까 앞에 view.jsp에서 폼이죠. 폼 안에 내용을 쭉 담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 다 담아가지고 이거를 DTO로 묶어서 보내니까 모델 애트리뷰트에 쌓이죠. 예, 쌓였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매퍼, DAO 인플, 서비스 인플에 만들었던 거 호출했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 보내니까 여기에 리절트에 true로 아니면 false가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로고에다가 찍어봤어요. 그리고 뷰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요.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코드를 보시면 콘솔에서 확인할 때는 항상 미리 한번 지워놓으시면 좋아요. 클리어 시키고, 이게 지우는 거거든요. 이거 빨간색 끄면은 서버가 꺼지는 거고, 이게 클리어 시키는 겁니다. 콘솔을 클리어 시켰고요. 네, 여기서 네, 들어가서 테스트하기 전에 이제 콘솔을 한번 클리어 시키면 좋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여기다가 제가 1, 2, 3, 4 하고 수정 눌러볼게요. 네, 그랬더니 넘어가서 네, 비밀번호 확인에 true로 잘 찍혔죠. 틀린 비밀번호 넣어볼게요. 근데 갔다 온 다음에 화면이 하얗게 되는 건 더 처리를 안 해서 그래요. 회원관리 다시 갔다가 이번에 틀린 비밀번호 넣어볼게요.
틀린 거 넣고 수정하니까 비밀번호 확인 폴스가 되죠. 그러니까 맞았을 때 틀렸을 때 true false가 제대로 찍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 확인까지 됐으니까요. 이제 true면 true가 넘어왔으면 실제로 이제 수정, 우리가 주목적은 수정이었으니까요. 업데이트 처리를 갈 거고요. 틀리면 틀렸다고 다시 되돌아가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밀번호 체크를 했고요. 자, true 맞으면 업데이트 멤버라는 메서드로 줄여서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틀렸을 때는 다시 되돌아가는 코드입니다. 우선 우리가 업데이트 멤버를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서비스와 DAO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쿼리 호출할 거고요. 그러면 SQL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번 우리 탑다운으로 해볼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이미 다 코드는 다 짜져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컨트롤러로 먼저 완성하고 서비스 완성하고 DAO 완성하고 매프 완성하고 이렇게 한번 짜보죠. 자, 비밀번호,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true면 맞으면 업데이트로 호출할 거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끝난 다음에는 다시 목록으로 가야죠. 리다이렉트 리스트 전투 목록이 다시 표시가 될 거고요. 틀리면 이제 그냥 되돌아가면은 빈 화면이 나타나요. 지금이 그 상태죠. 지금 이렇게 빈 화면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요. 내용을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조회를 해서 레코드를 찾아와서 가져오고요. 여기 기존에 DTO 변수가 있어서 이름을 좀 바꿨어요. 가져와서 또 이 날짜가 기본적으로 날짜가 또 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풀립니다, 날짜가. 그래서 여기 이 라인이 없으면 날짜가 저장이 안 돼요. 표시가 안 돼요.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앞에 수정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날짜를 이렇게만 그냥 표시하고요. 화면에만 표시하고 태그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가 안 넘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가져와서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에 저장시키고 변수에다가 이런 에러 메시지를 담아서 view.jsp로 되돌아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실제 수정 로직을 짜야 되는데, 자, 탑다운식으로 할 때는 F3을 눌러보시죠. F3 누르면 인터페이스로 가죠. 인터페이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F4를 누르셔야 됩니다. F4. F3은 바로 소스를 보기고 F4 누르면 계층 구조를 볼 수 있죠. F4. 그러면 이 왼쪽에 보면 멤버 서비스가 있고 멤버 서비스 인풀이 보이잖아요. 멤버 서비스 인풀을 누릅니다. 누르면 밑에 보면 업데이트 멤버 메서드가 보이죠. 여기서 업데이트 멤버 메서드를 클릭해서 코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멤버 DAO에 업데이트 메서드를 호출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서비스에서 언뜻 보면 서비스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짜는 코드에서는 서비스의 존재가 참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 정도 별로 코드가 없다면 다이렉트로 넘겨도 괜찮은데, 자, 근데 컨트롤러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비밀번호 체크 기능, 또 컨트롤러에서는 서비스의 비밀번호 체크 기능과 또 이 레코드 수정 기능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죠. 근데 사실 서비스에서 뭐 추가 코드가 없어요. 지금은 사실 지금 현재 프로젝트 상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 빼고 곧바로 그냥 컨트롤러에서 DAO를 호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 단계도 나오긴 나와요. 자, 그래서 서비스 인풀에서 이제 다시 또 DAO로 가야 되죠. 역시 F4 눌러서 DAO 인풀을 한번 찍고 DAO 인풀에 업데이트 멤버 메서드를 찍으면 코드가 나오죠. 여기다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SQL 세션에 업데이트 태그를 찾아서 호출하세요. 여기가 네임스페이스 id죠. 업데이트 멤버 거기다가 DTO를 넘겼습니다. 그럼 업데이트 멤버 마이바티스에 가서 매퍼에 가서요,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id는 고정이고요.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쿼리가 호출되면서 되겠죠. 이게 서버가 계속 우리가 프로젝트의 빌드 오토매티컬리를 체크해 놨기 때문에 코드 작성을 하면 재시작이 자동으로 되면서 되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서버를 껐다 켜야 됩니다. 그래서 껐다 킬 때는 빨간색 사각형 눌러서 한번 끄고, 콘솔에도 있어요. 콘솔에 끄신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런 온 서버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매퍼가 추가되면은 자동 업데이트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시 재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 관리 들어가서 이제 정보 수정을 할게요. 자, 이 사람 수정하겠는데요. 비밀번호가 1234였습니다. 자, 아이디는 바꿀 수 없어요. 리드 온리로 해놨기 때문에. 아이디는 못 바꾸고요. 이렇게 바꾸고, 바꿨습니다. 날짜는 지금 바꿀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수정, 그러니까 약간 시간 걸리죠. 수정이 잘 된 것 같아요. 수정 잘 됐습니다. 이름하고 이메일 바꿨는데, 비밀번호 틀릴 때 해보겠습니다. 자, 비밀번호가 틀렸어요. 자, 수정 하니까 다시 갔다 와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삭제할 때는 삭제로 delete.to로 넘어가니까 컨트롤러에서 이런 액션을 만들고요. id만 있으면 삭제가 되거든요. 리퀘스트, 이번에는 물론 이제 모델 애트리뷰트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id하고 패스워드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변수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고요. DTO 변수에다 하나로 담아도 되고요. 근데 해보시면 DTO로 담는 게 실패할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따로따로 받는 거는 잘 에러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모델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던져서,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맞으면 삭제하고 목록으로 가고, 틀리면 아까 했던 거죠. 다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고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리스트.do로 delete.do 같은 경우, 자, F3 누르면 인터페이스 나오거든요. 인터페이스 오더라도 F4 누르고 그러면 또 떠요. 서비스 인플에 delete member 메서드, DAO에 delete member가 호출되고, 다시 또 F4 눌러서 인플에 delete member 가면 SQL 세션 마이바티스 호출 이렇게 할 거예요. 아이디를 보내요. 그러면 XML에서 매퍼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아이디를 보내서 삭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디를 지우고 싶으면 비밀번호가 틀린 거 넣어볼게요. 틀리고 삭제. 그러면 여기서 삭제하시겠습니까? 틀렸거든요. 되돌아왔죠? 틀렸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맞는 비번을 넣고 삭제 누르니까 삭제가 됩니다. 삭제돼서 되돌아왔죠? 없어진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회원 관리를 주제로 해서
마이바티스와 오라클을 연동을 해가지고 스프링에서 이렇게 MVC 패턴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테스트를 할 때 어때요? 컨트롤러, 서비스, DAO, 매퍼, 뷰까지 5군데를 다 작성을 해야 나오잖아요. 목록 같은 경우. 자, 그러면 너무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리죠. 테스트하는데. 물론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멤버 DAO를 다 작성했어요. 그럼 이게 얘가 잘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건지 한번 보고 싶으면은 JUnit을 이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면 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서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멤버 DAO에서 우클릭을 하세요. 멤버 DAO, 자, 우리 여기서 지금 DAO에서, DAO 인터페이스죠. 맞습니다. 멤버 DAO 인터페이스에서 우클릭을 하고요. New JUnit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할게요. JUnit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슈트가 있고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테스트 슈트는 테스트 케이스들이 또 모인 게 테스트 슈트이고요.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자, 거기서 넥스트 하면, 자, 지금 뭘로 할까요? 얘는 지금 인터페이스인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자, 근데 지금 여기 경고가 나오는 JUnit 4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자, 어떤 클래스, 자, 지금 DAO는 실행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지금 DAO를 찍고, 인터페이스를 찍고, 인터페이스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 인터페이스가 DAO 인프를 노출하죠. 그러니까 이 밑에 여기다가 브라우저에서 멤버 DAO 인프를 선택하시면 돼요. 멤버 DAO 인프 바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는 멤버 DAO 인풀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DAO 인풀에서 하셔도 되고요. 인풀에서 New Other JUnit 테스트 케이스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인터페이스에서 할 때는 밑에 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멤버 DAO 인터페이스에서 New Other JUnit 테스트 케이스하고 맨 아래쪽에 테스트할 클래스를 인풀 클래스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넥스트 합니다. 자, 무슨 메서드를 테스트할까요? 우리는 오브젝트는 필요 없고 멤버 DAO 인풀의 모든 메서드를 테스트해 볼게요. 체크하시고 피니시 하면 멤버 DAO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작성이 됐고, 이게 테스트라는 어노테이션들이 다 붙어 있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돌리면 다 페일이에요. 강제로 지금 실패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작성된 코드 이거 있죠? 이거를 이거를 보시고 작성할 겁니다. 멤버 DAO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했고요. 스프링 JUnit을 이용해서 실행한다는 얘기고요. 설정 파일이 2개죠. root context.xml과 서블리 context.xml 2개의 파일을 지정했고요. 자, 여기 DAO를 주로 테스트하니까 인젝션을 했어요. 목록, 그러면 목록을 이제 볼 수 있는 메서드로 출하고, 자, 이 테스트가 붙어 있는 어노테이션 테스트가 붙어 있으면 JUnit이 실행하는 거죠. 우리가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계정을 추가해 보고요. 그리고 아이디가 1인 거는 없죠. 예를 들면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디를 지워라. 또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스트 뷰 지금 얘를 만들었으니까 아이디가 이거니까 아이디를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보는 거고요. 삭제도 이 아이디로 삭제를 해보고, 또 수정도 이걸로 얘로 수정, 정보를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비밀번호 체크도, 자, 이건데 지금 비밀번호가 00으로 했으니까 00일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비교를 해보는 걸로, 값은 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들은 적절하게 바꿔가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할 때는 JUnit으로 테스트하는 거죠. JUnit으로. 그러면 쭉 진행이 됩니다. 멤버 리스트 콜 됐고요. 목록 나왔고 또 수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또 삭제도 되고 있고 비밀번호 체크 폴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고 JUnit 결과를 보시니까 이거죠. 6개 메서드를 테스트했는데 6개가 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메서드마다 테스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몇 초 만에 테스트 됐는지 나오고 있죠. 전체 테스트에 소요된 시간은 16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